가족이란 모르는 것 투성이. 엄마는 늘 꼿꼿한 사람이었다. 매사에 이성적인 사람이었다. 초등학교 때 담임 선생님에 대한 불평을 하면 선생님은 다 너 잘 되라고 그러시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었고, 마음에 안 드는 친구에 대해 이야기하면 사람은 각자 다 생각이 달라 라고 반응하는 분이었다. 그래서 언젠가부터 엄마에게 내가 겪은 일이나 감정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는 습관이 생겼다. 어떤 이야기를 해도 엄마는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므로 그건 그 나름대로의 사정이 있었을 거야. 바르기만 한 말 앞에서 어린 마음은 문을 닫는다. 내 편을 들어주지 않는 엄마에 대한 반발로 나 역시 엄마 편을 들지 않는 딸로 자랐다. 엄마가 어떤 부조리한 사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말했다. 사람이 다 그래. 아빠에 대한 원망을 늘어놓을 때도 이렇게 말했다. 그러게, 왜 결혼했어요? 그러는 사이에 점점 엄마를 아끼는 법을 잃어버렸다. 잊어버렸다. 우리는 통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살았다. 얼마 전 엄마가 우울증 진단을 받았다. 늘 당당하던 엄마는 갑자기 도화지 같은 얼굴을 하고 나와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하고 질문을 해도 대답하지 않거나 대화 자체를 피했다. 언젠가부터는 방문을 걸어 잠근 채 밖으로 나오지 않았고 그러더니 훌쩍 집을 떠나버렸다. 엄마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면서도 돌아왔을 때 어떤 이야기를 어떻게 건네야 할지 막막했다. 우리가 제대로 된 대화라는 걸 해본 적이 있었던가? 서로 위로라는 걸 해본 적이 있었나? 며칠 뒤 핏기 없는 얼굴로 집으로 돌아온 엄마는 내 질문에 짤막한 대답을 하면서도 눈물을 흘렸다. 너한테 고생만 시키고 엄마는 마음이 안 좋다. 는 남 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목소리를 떨었다. 예상은 했지만 당황했다. 엄마의 이런 모습은 본 적이 없는데 엄마에게 배운 것이라고는 고난은 언젠가 다 지나가게 되어 있어. 노력하면 다 이겨낼 수 있는 거야. 같은 딱 부러지는 말들 뿐이었는데. 하지만 그런 말을 할 수는 없었다. 적어도 고난이란 지나가는 법이 없고 노력해도 이겨낼 수 없는 게 있다는 걸 아는 나이가 되어서일까. 아니면 내가 우울했을 때 엄마가 그런 말을 해서 더 우울해졌던 걸 기억하고 있기 때문일까. 적절한 말을 고르는 대신 몇 끼를 굶었을 엄마를 위해 죽을 끓이고 반찬을 만들었다. 내가 가끔 아팠을 때 엄마가 그랬던 것처럼 쌀을 불리고 채소를 삶았다. 바쁜데 안 그래도 된다. 엄마 괜찮다. 는 말은 배경음악처럼 흘려들으며 왜인지는 모르지만 이상하게 고양되던 마음을 느끼며 밥을 차렸다. 그러는 동안 깨달았다. 엄마가 병들고 나서야 엄마를 이해하게 되었다는 것을. 사람은 그리 강하지 않다. 나도 그렇다. 하지만 우리 엄마만큼은 아닐 줄 알았다. 그러나 우리 엄마도 마찬가지다. 지난한 세월 동안 꼿꼿하게 지켜왔던 엄마의 자존심과 세월이 마음으로 전해졌다. 한참 동안 미움이 담긴 냄비를 저으며 조금 울었다. 보노보노는 어느 날 아빠가 혼자 어딘가로 불쑥 가버린다는 사실을 깨닫고 몰래 뒤를 쫓아보기로 한다. 아빠가 눈치채지 못하게 먼 바다까지 헤엄쳐가는 일이 쉽지 않았지만 그러는 동안 이제까지 알지 못했던 아빠의 모습을 알게 된다. 늘 온화하고 어쩔 때는 어수룩해 보이던 아빠였는데 멀리 떨어져 있는 바닷가의 고래무리들에게는 공포의 존재로 불리고 있던 거다. 보노보노는 몇 해 전 고래 우두머리와의 대결에서 극적으로 승리한 이후로 고래무리들에게 무시무시한 영웅으로 거듭난 아빠의 과거를 알게 된다. 그 덕에 고래무리에 둘러싸여 위험에 빠질 뻔한 보노보노 역시 목숨을 구하게 된다. 하지만 보노보노는 상상하지도 못한 아빠의 새로운 모습에 충격을 받는다. 내가 알고 있는 아빠가 맞는지, 그동안 나는 아빠에 대해 뭘 알고 있었던 건지 혼란스럽다. 보노보노, 나는 아빠에 대해 전혀 몰랐던 걸까? 고래 장로, 몰랐지. 앞으로는 더 모를 거야. 눈에 보이는 거랑 지금 아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야. 하지만 그건 진짜가 아니지. 그럼 다시 눈에 보이는 거랑 아는 것만 알면 되는 거야. 그건 역시 진짜가 아니지만. 보노보노. 그럼 난 어떻게 하면 돼? 모르면 알아가면 된다.
하지만 안다고 해서 그게 꼭 진실인 것은 아니다. 마치 선문답 같은 대화를 따라가다 보니 자연스레 엄마와 내 모습이 겹쳐진다. 엄마와 나 사이에도 솔직하지 못했던 시간이 30년이 넘는다. 하지만 우리 앞으로는 30년이 더 남아있을지도 모른다.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알아가 보자. 그래도 모르겠으면 또다시 알아가면 된다. 그런 의미에서 다짐을 했다. 나라도 솔직해지자. 나부터 먼저 징징거리고 불평하고 엄마는 그런 적 없냐고 철없이 물어보자. 엄마를 엄마로서의 사람이 아닌 사람으로서의 엄마로 대하면 엄마 역시 나를 딸로서의 나가 아닌 사람으로서의 딸로 봐주지 않을까. 내가 맨 처음 엄마의 눈물을 봤을 때 그랬듯 엄마 역시 당황할지도 모른다. 대체 어떤 말을 건네야 할지 망설일지도 모른다. 하지만 그러면 뭐 어떻다고. 당황스러운 마음에도 노력하면 다 좋아지는 거야 라는 말을 건네지 않을 엄마를 기다려봐야겠다. 요즘 나는 한껏 약해진 엄마에게 끌린다. 이제야 내가 엄마를 사랑하고 있었다는 게 실감난다. 엄마도 딸만큼이나 약한 사람이라는 것만큼의 위안이 없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. 그 안도감이 나를 살게 한다. 엄마를 더 사랑하게 한다. 나는 요즘 엄마 때문에 슬퍼하는 법을 새로 배우고 있다.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.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히 주무세요. 잘 자요.